가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딜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고 7년을 노력했는데 아직도 찾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썰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저의 그래도 그 히스토리를 좀 설명드리는 게 낫겠죠? 23, 24,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쯤, 3, 4학년 때쯤은 전공을 살리기가 너무 싫었어요. 전공이 나랑 진짜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도전했던 게 아나운서였거든요. 아나운서도 왜 했는 거 생각해보니까 사실 엄마가 되게 동경하던 직업, 저희 엄마의 꿈이었던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을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선택했던 것 같아요. 아나운서 도전을 하다가 근데 이제 저랑 너무 안 맞는 거를 여러 시험을 거치면서 알게 됐어요. 그거는 하다가 포기를 했고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일단은 취업을 하자 해서 그때 당시에 컨설팅 회사에 취업을 합니다. 그때 이제 교육 기획 일을 했고 한 1년 3개월 정도 했고, 근데 그 회사 생활하면서 진짜 너무 회사 생활이랑 안 맞는 거예요. 되게 위계서열이 조금 뚜렷한 보수적인 집단이다 보니까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냥 까라면 까야 되는 그런 느낌이 저랑 진짜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1년 3개월 만에 난 진짜 회사 생활이랑 안 맞는다 하고 이제 때려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생각해보면 제 주변에 굉장히 많았던 담론이 약간 창업해라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인문학도 붐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라. 그 주체적인 삶의 약간 꽃이 거의 창업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창업을 하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앱 서비스를. 근데 이제 대차게 말아먹고 뭘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유튜브도 도전을 해보고, 그 와중에 요가 선생님 하겠다고 요가 선생님도 도전해보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쇼핑몰도 한번 창업해보고 말이죠. 그러다가 이게 이도저도 안 되고 막 혼돈에 빠져가지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말이죠.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남아서 이제 영상 PD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속돼서도 했었고 프리랜서로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25에 이제 첫 회사를 퇴사하면서 7년여 동안 이것저것 그렇게 도전을 하고서 32살에 거의 인생의 바닥을 경험합니다. 7년이나 했는데 난 여전히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고 나에 대해서 모르겠는 거예요. 7년 전에 했던 질문과 고민이 7년 후에도 그대로 그냥 고스란히 남아있고 어떤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은 거죠. 지대로 현타가 오고 뭔가 잘못됐다. 내 인생 망한 것 같다. 이제 나이도 너무 많다. 근데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었어요. 어쨌든 삶은 살아내야 되니까 돈은 벌어야 되고 말이죠. 뭔가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회사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되죠. 25세 회사를 그만두면서 회사는 진짜 나랑 안 맞아 이러면서 회사 X 이렇게 크게 쳤었거든요. 근데 내가 다시 그 회사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진짜 너무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 너무 루저 같고 말이죠. 근데 다른 옵션이 없다고 느껴졌고, 그래도 회사라도 들어가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뭘 잘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거 좀 고민 안 하고 그냥 일단 안정적으로 돈이라도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취업 준비를 다시 시작을 했고 감사하게도 취업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 IT 스타트업에 다니고 있고 중간관리자로, 지금 3년차 중간관리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취업을 하고 나서 이제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다시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지난 7년의 세월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왜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는 강박적인 삶을 7년이나 살았을까? 도대체 왜? 일단 저희 엄마가 떠오르더라고요. 제 성장 과정에서 지켜본 저희 엄마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아빠가 하자고 하는 일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 삶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셨고, 그래서 본인이 불행하다고 느끼셨어요. 그냥 엄마의 그 불행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결혼은 하면 안 돼. 남편을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돼. 결혼을 한다는 건 여자가 희생하는 거고 아이를 낳는 건 불행한 일이야.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하는 건 불행한 일이야. 저렇게 살면 안 돼. 엄마처럼 살면 안 돼. 이런 무의식적인 메시지가 있었고 그 삶의 환경에서 그거를 제가 되게 가슴 깊이 담아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우러러 보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산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꿈이 되게 명확하고 하고 싶은 게 뭔지 알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고 결국엔 그걸 이뤄내고 그들이 그 결과로 얻는 것들이 되게 대단하잖아요. 부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인기일 수도 있고 뭔가 저렇게 살아야만 성공한 삶이고 행복한 삶인 것처럼 나도 모르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이제
나는 왜 꿈이 없지? 왜 난 하고 싶은 게 명확하지 않지? 이제 이렇게 나를 탓하게 되면서 빨리 찾아야겠다. 나도 빨리 찾아서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또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이건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더 있을 수 있겠지만 하고 싶은 일을 꼭 찾아야 돼라는 강박을 갖게 됐고 그래서 저의 7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게 된 것이었죠. 왜 근데 아직도 7년이란 시간을 때려 부었는데도 아직도 나는 모르겠는가에 대한 이제 원인을 좀 분석을 하고 싶었어요. 일단 1번은 그 외부의 것을 나에게 설득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나운서에 도전했을 때도 내가 아나운서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닌지 사실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직업, 엄마 아빠가 좋아할 것 같은 직업이 외부에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자, 이거 너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이거 하고 싶은 거야 너. 이거 한번 해봐 이러면서 나한테 막 쑤셔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나운서는 동그라미처럼 생겼어요. 근데 나는 별처럼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를 아무리 넣으려고 해도 안 들어가고 안 맞춰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의 창업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외부의 시선을 뺏긴 채로 야, 저거는 너 할 수 있지 않겠냐? 야, 저거 해봐. 이런 식으로 저한테 계속 외부의 것을 설득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시선이 자꾸 외부로 향하게 되고 외부로 향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뭐가 생기냐면 비교를 하게 돼요. 저 사람은 잘하는데 왜 나는 안 돼? 그러니까 사실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겨 먹은 거고 나는 이렇게 생겨 먹은 거라서 안 되는 건데 그 사람은 정답이고 나는 틀린 거고 나는 못하는 거고 그렇게 비교하는 의식을 통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기 비하에 빠지고 결국 못 해내는 나를 보면서 실망하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약간 그런 식의 반복이었던 거죠. 7년 동안 진짜 엄청 많은 업앤다운을 경험했어요. 이거 해볼까? 라고 딱 마음 먹은 순간에는 굉장히 에너지가 빡 올라가지만 그게 나랑 잘 안 맞는데 이제 의지력으로 막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이게 번아웃이 되게 쉽게 오고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느낌을 갖지 못하게 되고 외부랑 계속 비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또 그러면 무기력이랑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럼 한동안 되게 침잠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이 반복이 되었었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는 시선이 외부로 가 있었고 외부의 무엇을 자꾸 나한테 들이밀면서 나를 설득하려고 했다. 나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두 번째는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꿈도 없고 하고 싶은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것을 보고 내가 혼자 상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꿈을 찾아서 막 도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막 에너지 넘쳐 보이고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거는 진짜 막 엄청 행복하기만 한가 보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마치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행복할 거라고 말했던 그것처럼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으면 그냥 마냥 행복할 수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엄청난 환상을 부여했던 거죠. 그 환상을 부여하면 문제가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정했잖아요, 일단. 근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뭔가 나랑 안 맞는 게 발견되면 나 어떡해? 선택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하고 싶은 일은 응당하면서 행복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선택을 잘못했나? 이쪽으로만 자꾸 생각이 가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 무언가 잘하게 되기 위해서는 한계에 부딪히고 한계를 뚫고 넘어가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너무 하고 싶은 일에 환상을 많이 심어놔가지고 하고 싶지 않고 내가 잘 못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자꾸 이게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을 하고 회피하고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일 자체도 그러니까 깊이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압박감을 이기지 못했어요. 압박감이 나에게 작용하는 그거를 제대로 다뤄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계속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냥 20대 중반이 아니잖아요. 이거저거 도전하는 과정 중에서 나이는 계속 먹고 근데 난 여전히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막 불안감, 초조, 압박 이런 게 막 더 쌓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계속 이 업앤다운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슬럼프 기간에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조금 에너지가 괜찮아졌을 때 갑자기 급발진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그 내가 슬럼프에 빠져서 제대로 못한 기간을 보상하려고 막 극단적으로 막 더 높은 목표, 더 높은 숙제, 더 높은 계획 이런 거를 막 세워서 막 나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번아웃이 오고 너무 쉽게 번아웃이 오고 이봐 또 나 안 되잖아 이런 생각에 빠져서 다시 무기력과 슬럼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압박이 심하잖아요. 그리고 감정에 휘둘리면 막 불안하고 초조하면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여러 선택 중에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유가 없으니까요. 이 시야가 좁고 여튼 간에 이런 시선이 외부로 향해 있고 그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환상 그다음에 이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이게 세 개가 이제 막 왔다 갔다 막 난리를 치면서 7년 동안 이제 그 난리 부르스를 친 거였죠. 회사를 다시 들어가야겠다라고 결정하는 데까지는 진짜 힘들었어요. 일단 뭐 들어가게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런 게 좀 내려놔지더라고요. 마음이 뭐 그냥 살자 뭐 하고 싶은 일이고 나발이고 뭔가 남들처럼 살기 싫은 그런 것도 있었는데 네가 뭐 얼마나 뭐 대단하다고 뭐 그냥 남들처럼 살아도 되지 뭐 이러면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이었죠. 이렇게 내려놓게 된 다음에 어떻게 삶을 살았냐 이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시선이 외부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선을 내부로 돌리기로 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관찰만 하자. 나는 나를 알아가는 과정을 겪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온통 시선이 외부로 가 있어서 나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가지 못했구나. 이 점을 진짜 뼈저리게 깨달아서 그냥 오늘 하루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항상 무슨 일이 삶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깊이 경험하면서 내가 진짜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목표 하나로 그냥 삶을 사니까 진짜 심플하고 단순하잖아요. 어떤 거창한 목표도 없고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대신에 회사에 가면 회사에서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고객을 만나야 되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뭐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뭐 작업을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어떤 건 연구를 해야 되는 날이 있고 어떤 건 개발해야 되는 일이 있고 다행히 어쨌든 회사에서 제가 여러 역할을 했어야 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냥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그냥 발견을 하기 시작한 거죠. 나 되게 내향형인 줄 알았는데 나 되게 사람들이랑 있으면서 에너지를 되게 얻는 스타일이구나 이런 것도 깨닫고 나는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솔루션을 찾아가는 걸 좋아하네. 회의 시간에 오히려 말을 못하는 게 더 괴롭지? 말을 하는 거 되게 좋아하네? 클라이언트 니즈를 파악하는 거를 좋아하진 않지만 나 이거 꽤 잘하네? 방향성 잡는 업무는 더 선호하기도 하고 더 잘하기도 하네. 근데 리서치 업무 같은 경우에는 할 수는 있지만 하기 싫어하고 잘하는 사람보다는 좀 못하는구나. 그리고 디테일한 업무로 들어갈수록 내 집중력이 되게 떨어져가지고 되게 피곤해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좀 나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었어요. 사람 기억이라는 게 자꾸 휘발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던 거죠. 제 메모장에 보면 발견 아카이빙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저에 대해서 발견한 것들을 그냥 쭉 적어놓는 그 메모장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나에 대해서 발견했다. 그러면 가서 거기다 적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라도. 이런 게 축적이 되다 보니까 그게 표면적인 이해가 아니라 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이렇게 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되게 잘 알아가는 경험을 하니까 이거 자체로 너무 만족감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 되게 삶이 갑자기 되게 살만해지고 예전에는 삶이 진짜 지옥 같았고 이렇게 힘든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되게 지배적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인생이 되게 살만하고 나에 대한 되게 유능감, 효능감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 있는 저를 발견했고 일만에 국한된 게 아니라 삶 전반에 거쳐서 나에 대해서 관찰하기 시작하니까 어머 나 이런 스타일 좋아하네? 난 내가 추구하는 거는 이런 스타일이구나.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이렇게 전반적으로 나에 대해서 알아가니까 나름 취향이랄 것도 좀 생기고 그러면서 되게 즐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저는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르고 여전히 몰라요. 큰 목표, 꿈 이런 거 없어요. 오히려 그런 걸 찾으려고 하고 있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즐겁고 행복하고 오히려 생산적입니다. 왜냐면 뭔가 여유롭고 그냥 내가 잘하는 거엔 집중하고 못하는 거는 포기하고 그냥 하루하루에 집중하다 보니까 성과도 내게 되고 인정도 받게 되고 승진도 하게 되고 연봉도 올라가고 하여튼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그럼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하고 싶은 일, 꿈 이런 거 몰라도 지금 이 순간 몰라도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그거 몰라도 이런 메시지를 전달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몰라도 진짜 괜찮습니다. 오늘만 집중해서 사는 게 나한테 더 효과적이면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세상에는 좀 거칠게 요약하자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죠.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명확한 사람들이 있고요. 하고 싶은 게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 전자의 사람들은 방향성을 설정하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방향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오늘부터 구체화하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해서 가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이거 찾다가 내가 죽어버리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오늘 하루 그냥 나에 대해서 발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오늘 주어진 삶의 숙제를 그냥 묵묵히 풀어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 충실히 살면서. 나에 대한 데이터, 지혜가 축적이 되죠? 그리고 삶의 어느 순간 나에게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아, 이제 좀 이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은 회사가 망했어. 타이로 이직을 해야 돼. 아니면 뭐 이거 중에 선택을 해야 돼. 그런 선택의 순간이 꼭 오잖아요. 그럴 때 나에게 잘 맞는 것을 선택하면 말이죠, 여러분. 종착역을 몰라도 우리가 그냥 그 선택하는 순간에 나에게 더 맞는 선택을 해가면 이렇게 방향을 틀면 결국엔 우리도 종국에 죽을 때 보면 나다운 내가 하고 싶은 뭐 그게 일이든 삶 전체든 점점 더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도 있다. 하고 싶은 거를 명확히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전 더 대다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레어한 것에, 흔하지 않은 것에 찬사를 보내고 추종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통 추종하고 찬양하고 멋있다 생각하고 되게 닮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어하기 때문에,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삶을 동경하는 것 같은데, 근데 세상에는 또 이런 사람들을 위한 삶의 방식, 태도, 뭐 팁? 이런 것들만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뭐 자기계발서든 좀 더 어쨌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무언가를 전달하는 내용들이 다 약간 이런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가 더 많은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방법을 바꿔볼 필요도 있고, 이 방법도 나에게 맞춰서 커스터마이즈해서 나에게 잘 작동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삶을 살아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오래 고통스럽지 않게 빠져나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너무 오래 고통스럽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딜리아였습니다.